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염성이 높고 치료 방법도 없어 한 번 걸리면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이 지난달 영월에 이어 원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 매년 확인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한 사과밭.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이를 석회와 섞어 땅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13년째 정성껏 갖고 온 사과나무 200여 그루가 하루아침에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매우 강해 보시는 것처럼 감염되지 않은 나무들까지 모두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사과와 배 등 과수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화상병이라는 걸 남 얘기 같이 들었는데 참 내가 딱 걸리고 나니까 참 진짜 황당하고. 지난달 영월에서 첫 발생한 이후 원주 2개 농가에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원주와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내려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예년 대비해서 온도도 평균 한 1 내지 2도 정도 낮게 진행되면서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세균병인 가지검은 마른병까지 발생하면서 과수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마름 등 관련 현상이 관찰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이 오늘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사업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접수에 이어 아직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형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공 이불 빨래방 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대형 빨래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강원형 공공 이불 빨래방은 6개 시군과 16개 기관이 협업해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달 초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고 면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이 사건 당시 경기도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해당 교사의 전입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6일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2학기에 걸쳐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 보쌈에 가고 싶다 등 11차례 성희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원래 경기도의 교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도 당시 경기도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3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강원도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기록은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전입교사 명단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사실이 없으면 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입 전 이미 사건화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9월 검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통보를 보낸 뒤에야 해당 교사의 범법 행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갑작스러운 공백과 교체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도 간 교사 교육 계획을 고칠 계획입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교사를 교류 명단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시도 간 교원의 인사교류는 그 교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범죄 연루자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교류 원칙을 빠른 시일에 새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올해도 여름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속초 해수욕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속초 썸머 페스티벌과 속초 수제 맥주 축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가족 단위 체험 행사로 호응을 얻었던 속초 장사항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가스 누출과 지난해 동해 펜션 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 민박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오는 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6회 바이오 코리아의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할 예정입니다. 관내 9개 업체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공동관 운영과 투자 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세계 52개 나라에서 67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상담과 투자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사전 행사인 골목 카니발이 다음 달 매주 토요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골목 카니발은 일상이 축제가 되는 순간을 주제로 샘마루 공원과 박건호 공원, 로아노크 광장, 댄싱 공연장 등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소금산 스카이밸리에서도 공중 퍼포먼스와 퍼레이드, 버스킹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화 레포츠 서핑 체험 교실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오는 22일까지 양양 행복교육지구 서프시티 양양을 즐기다 사업에 참여할 초중고등학생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1회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험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식품의 부패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위생 점검을 오늘부터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유 가공업과 유강옥업, 축산물 보관, 우유류 판매 등 18개 시군 축산물 취급업체 340곳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적 취급 관리 여부, 원료나 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 관리,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입니다. 강원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9일부터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해결에 나섭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동신문고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속초시와 양양군, 횡성군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협업기관 전문 상담사도 참여해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작 씨앗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기존에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 최근 2년간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춘천시가 최근 정부 강원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선 춘천시는 청년 외식업 창업을 위한 근화동 먹거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3년 32곳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해까지 554개로 늘렸습니다. 춘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식재료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협력해 이탈리아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이탈리아 문화제 차오 이탈리아를 연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춘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이탈리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리아 대사관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해 꾸준히 협력하고 도시재생과 도로 다이어트와 관련해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의 사례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양구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8.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군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원도 평균 상승률 9%와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4.8%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양구의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요인은 춘천 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며 정주 환경 개선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강원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나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 2종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처리도 당초 국가 유공자는 20일, 참전 유공자는 30일이었지만 앞으로 모두 15일로 단축됩니다. 이 밖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위문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